안녕하십니까, 중고트럭 전문 고한수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고부장이 스카니아 차량을 가져와 봤는데요. 고부장이 엑시언트, 파비스, 구센, 맥센, 더센 다 운전을 해봤지만 스카니아 차량은 고부장이 많이 운전을 해본 경력이 없어서 많이 봐본 적도 없고,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낭낙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승도 같이 해보고 리뷰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4년 12월식, 그러니까 거의 25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11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이 원쓰리 윙바디인데 이게 또 상승이 되는 윙바디입니다. 심지어 이거 에어소스까지 달려있고 리타트까지 다 있어요. 당연히 오토 차량이고 무시동 에어컨 히터 4채널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됐고, 이 차량이 국산차들과 다르게 뭐가 다른지 고부장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외관에서 좀 먼저 둘러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운전석 옆쪽으로 와보면은 이 툴박스 크기가 진짜 커요. 일반 프리마나 파비스 차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기한 게 이건 왜 안 달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고부장도 오늘 처음 봤는데 배터리 차단기가 없어요. 그래서 고부장도 좀 놀라가지고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차단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단기가 없구나 라고 이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스카니아 차량은 차단기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차량이 에어소스가 장착된 차량이거든요. 지금 에어 단지 크게 보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에 에어백이 들어가져 있다. 와, 이거 어쩐지 고부장이 잠깐 이쪽으로 뺐는데 승차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따가 고부장이 시승도 한번 해볼 건데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잡는 프레임 두께가 국산차랑 다르게 진짜 두껍고 엄청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수입차가 비싸다고 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프레임 두께도 장난 아니고 에어쇼바 잡아주는 스프링도 진짜 두껍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탱크는 앞에 4개 장착되어 있는데 고부장이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들어가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에어가 굉장히 빨리 찼어요, 이 차가. 물론 신차급이어서 빨리 차는 건 당연하겠지만 일단 에어탱크 4개 지금 앞에 보이고요. 확실히 상승 윙이어서 그런지 이거는 특장집마다 다 다른데 모터 크기가 진짜 큰 게 들어가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스테인리스로 윙을 짜서 진짜 전차주분께서는 윙을 좀 많이 비싸게 짜셨어요. 그럼 공구통은 조수석 쪽에 플라스틱 공구통,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플라스틱 공구통 기본으로 다 장착을 하시는데 이게 공구통이 철제로 되어 있을 때 부식이 나면 밑에 빵꾸가 뚫려. 그래서 진짜 인명사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장착을 해 놓으시는 것 같고요. 국산차 운행하셨던 분들은 처음 보실 텐데 이 검은색 장치가 뭔지 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원래 노브스, 구센, 맥센, 프리마, 파비스 다 포함해서 요소수 주입구, 연료통 하고 끝이에요. 원래 없어요. 근데 스카니아 차량은 옆에 요소수 분사 장치가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유럽에 계신 분들은 정비와 수리 용이성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요소수를 수리할 때 이 DPF 플러스 SCR 장치랑 요소수 주입구랑 같이 함께 져 있으면은 되게 수리할 때 비용도 많이 나오고 수리할 때 정비 용이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카니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비 용이성을 좋게 하려고 이쪽에 따로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둘러본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조수석 쪽 툴박스가 없다. 대신에 운전석 쪽 툴박스가 사이즈가 살짝 크다. 두 번째, 프레임이 진짜 두껍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 잡아주는 그 두께, 강성도 누가 봐도 얘는 진짜 좋아 보인다 라고 느껴지고, 세 번째, 에어소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단지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라고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 500마력짜리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인데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실제 느낌은 어떤지 저 고부장과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스카니아 차량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국산차와 다르게 앞부터 뒤까지 조금 좁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고부장이 느껴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좀 좁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베드 높이는 이게 좀 싸제로 장착을 해 놓으신 건지 일단 되게 높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싸제로 장착한 걸 순정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높다, 베드가. 근데 이게 오히려 높아서 오히려 실내 거주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탑 높이도 정말 국산차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더 높은 느낌? 약간 느낌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내 봐보시면 되게 뭔가 투박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신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투박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시동은 정말 잘 걸리고 있고요. 근데 매립으로 내비게이션에 장착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게 진짜 잘 가르쳐 주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바깥에까지 주행은 안 해봐서 일단 여기 영내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잘 안 알려줘서 이거를 따로 점차주분께서 다신 건가? 약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약간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4채널 카메라는 일단 사즈로 장착을 해놓으셨고, 하이패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정으로 달려있지 않고 앞유리 쪽에 따로 사즈로 장착을 해놔야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타코메다는 뭐 잘 배치되어 있고,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카니아 차량이 오토 홀드라고 있어요. 저것도 잘 작동되는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그냥 후진할 때 원래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앞으로 밀고 뒤로 이렇게 해줘야지 후진이 들어갑니다. 사이드도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야 돼요. 눌러야지 사이드가 풀린다. 일단 차량 실내로 들어오는 진동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엔진 진동을 말씀드리는 건데, 엔진 진동이 일반 국산차에 비해서는 좀 덜 들어오는, 약간 덜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약간 반칙인 게 지금 뒤에 에어소스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칙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소스 없는 모델을 운전해보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뭐 반칙을 써서라도 고부장이 가져온 건 이 차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도로를 새로 깔았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냥 좀 안 좋은 데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변속할 때 느낌도 상당히 괜찮네요. 야, 근데 진짜 핸들이 너무 가벼운데요? 핸들이 진짜 가벼워요. 핸들이 진짜 가볍고, 엔진도 변속이 굉장히 빠릿빠릿하네요. 원래 맥센이나 국센, 뭐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변속이 되게 늦거든요. RPM이 좀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진짜 좀 확실히 빠릿빠릿하게 변속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니아가 이쪽에 봐보면 축하중이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보여줄 거였으면 좀 앞타이어 쪽에도 좀 보여주지. 물론 짐을 실으면 뒷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만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앞에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도 에어소스가 달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앞에는 에어소스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오토홀드도 한번 써볼게요. 진짜 승용차처럼 정차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지 보겠습니다. 이 표지가 거의 그거잖아요. 펴졌다.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안 가요, 안 가. 앞으로 안 가고, 악셀 밟으면 자동으로 풀릴까요? 신기합니다. 이게 화물차에도 들어가네요. 이거 좋은데? 이건 되게 편하다. 하면 자동으로 잡아주고, 오토홀드 기능 정말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르막 밀림 방지도 될 것 같아요. 옵션은 국산차 액션트 못지않을만큼 진짜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에어소스 덕분 높이 조절하는 것도 저기 밑에 있거든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이게 돈값 한다고 느껴지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핸들이 근데 진짜 가벼워요. 핸들이 이 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벼워요. 이게 후진 때도 근데 오토홀드 되나? 되네? 네, 후진할 때도 돼요, 여러분. 후진할 때도 돼요. 굉장히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 지금까지 영상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확실히 국산차와 다르게 돈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진짜 많이 보여요. 상용차만 판매하는 만큼 진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만큼의 정교함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부장도 왜 스카니아, 그러니까 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더 비싼지 오늘에서야 좀 몸소 느끼는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살짝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고부장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